다음 주 화요일 날 원래 공시 수업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래서 10시부터 2시까지는 공시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만 보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번이 제일 자세하게 나가는 거라서 그냥 건너뛸 수가 없을 것 같아. 7, 8월 달에 하기에는 너무 늦어. 그래서 수업 이번에 다음 주 6월 20일 날 화요일 날 3시부터 6시까지 공법 보강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공시법 끝나고선 점심 먹고 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월요일 날 하루 보는 것 같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루 더 보러 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하루 더 올 테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전화 수업 한 번 더 이어서 나온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고. 하여튼 날씨도 더워지고 있고 대단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자, 체력적으로 자꾸 밀릴 겁니다. 나 힘들어 그러죠.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아닙니다. 진짜 힘든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옆에서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분들. 아들내미 있죠? 딸내미 있죠? 남편 있죠? 부인 있죠? 그 다음에 어머니 계시죠? 주변에 형님 누나들 있죠? 예, 동생 있죠? 예, 이런 분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걸 뭐 한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맨날 가서 힘들다고 짜증내더라도 그거 못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사실은 웬만하면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못합니다. 결국 누가 극복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일이다라고. 지난주 수요일이 딸내미가 시험 받아서 발표 날인데 평상시 같으면 9시면 문자가 오거든요. 아빠 됐어, 떨어져서 뭐가 와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 10시까지 기다려도 없어. 가면서 차 끌고 가면서 계속 핸드폰 손에다 쥐고 가는 거야. 이게 연락 오나 안 오나? 핸드폰 쥐고 가는 거야, 그냥. 안 와. 또 안 와. 도착해도 안 와. 10시 시작했는데, 수업 시작했는데 안 와. 11시 시작했는데, 그때도 안 와. 12시쯤, 그때 와, 12시 반인가? 그때 문자 보냈더라고. 응? 그래서, 애기야. 나는 항상 애기라고 하거든. 애기야, 통화되냐? 라고 하나 보내놨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응? 이제, 와가지고, 응? 아빠 된다고 그랬잖아. 된다고 했다 하더라도, 응?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연락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걱정 안 했대. 왜? 1차니까. 작년에 2차 보고 떨어지고 다시 올해 또 1차에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재작년에 1차, 작년에 2차 떨어지고 올해 또 1차 본 거거든. 그래서 올해 이제 동시 공부한다고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서 이제 발표 이제 왔길래 이거 짜증낼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밤중에 통화를 했어. 뭐라고 했더니, 응? 왜 나한테 아빠 붙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연락을 줘야 되잖아. 어떻게 아빠가 그냥 4시간을 그냥 기다리게 만드냐. 그랬더니 당연히 붙었으니까 기다리지 않을 줄 알았지. 예, 공부하는 본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사람들 배려 안 하죠. 근데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애간장이 다 타고 있는 거야. 사실은 말은 못해. 왜? 괜히 말했다간 저쪽이 힘들어하는 사람 더 승질내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은 못해.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는 거야. 예,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힘든 거 이해하지만 그래도 나를 그렇게 뭐하는 사람이 있다? 그냥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힘든 거 뭐 한다? 이거 힘든 거 아니야.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사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한결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느꼈던 소감입니다. 이거는 차라리 내가 시험 보는 게 낫겠다 생각드는 거 있죠. 딸내미 시험 공부 시켜놓고선 이걸 왜 시켰지? 내가 하면 될걸.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그럴수록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한다? 힘을 내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더 밝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힘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 지난주에 제가 그걸 보고 느끼면서 이거 공부하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힘들구나라는 걸 지난주에 한번 느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나가자. 힘내서 가죠.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18페이지 유학지, 그 다음에 그림군법은 89페이지. 뭐가 나오죠? 사업 시행자가 나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슨 법입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원래 약자를 줄이려면 원래 법률은 약자들이 있어요. 끼는 것들은. 근데 그 약자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만들 때 이걸 약자로 뭐로 쓰겠다고 자기들이 정해버려. 그래서 우리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법률을 검색해보면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괄호 열고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약자는 바로 거기서 쓰죠. 근데 강의할 때는 지멋대로입니다. 어떤 교수는 도정법, 가장 많은 게 도정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줄여서 그럽니다. 그죠? 저는 뭐라 쓴다? 그냥 정비법. 아예 앞에도 떼버려 정비법 이렇게 쓰게 돼. 근데 그건 강의하는 사람들 편리한 대로 쓴 거고 정식 약자는 도시정비법 이게 정식적인 약자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뭘 다루고 있었죠? 제일 먼저 뭐가 나왔었어요? 용어 정의가 제일 먼저 나왔었습니다. 시험 문제 한 문제가 꼭 난다. 정리하라 그랬죠? 이건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본론 내용에 들어가보면 첫 번째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근데 계획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게? 국장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비사업 앞으로 이렇게 하라 라는 국가 정책 방안과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수립하라는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무슨 방침이 있다? 기본 방침이라는 걸 먼저 수립합니다. 그럼 기본 방침이 수립되면 뭐가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정비사업 앞으로 시행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는 방향이 보인다. 정비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이 보인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니까 누가 수립할까요? 최고대법 국장이 기본방침을 수립합니다. 그럼 이 기본방침을 보고 누가? 관악의 장들. 다만 한 인간만 빼놓고 관악의 장은 몇 명 있죠? 6명. 누구 있어?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 있죠? 그중에 누구만 빼고? 시골영감님만 빼고. 시골영감님 누구죠? 군수 나리는 빼고 나머지 도시에서 대빵들 하는 사람들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요 5명들 그분들이 뭘 수립한다?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따라서 기본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겁니까? 자기 관할구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은 전국적으로 수립되는 것이고 기본 방침은 자기 관할에 장들이 수립하는데 그중에 누구만 빠진다? 군수 나리는 자기 군에는 수립하지 않는다. 왜?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게 군에는 별로 없다 그랬죠? 물론 군에도 없는 건 아니야. 읍이라는 지역에서는 도시 기능을 수행하지만 나머지 면 지역은 전부 다 시골 지역이고 그런 데는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없고 노블령 거치부들이 밀집되어 있다. 도시 기능을 회복해보자. 그런 것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디죠? 서울특별시. 그럼 서울특별시 뭐가 있을까?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수립됩니다. 그걸 들여다보면 뭐가 보인다? 우리 서울특별시에 노블령 거치부들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들인지 거기를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다? 기본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여기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다. 즉 노블령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야. 그럼 이들 중에서 이걸 뭐라 부르죠? 정비 예정구역들. 장차 여기가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이다. 정비 예정구역의 대략적 범위가 어디서 드러났다? 기본계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럼 그중에 어디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라고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답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답니다. 근데 이 아파트 단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무슨 우려가 있다? 붕괴의 우려가 있다. 그냥 둬야 됩니다. 빨리 부시고 새로 져야 되겠다. 뿌리시고 새로 져야 되죠? 이걸 무슨 사업을 하죠? 재건축. 그럼 재건축이라면 무슨 사업?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정비계획이라는 걸 먼저 수립합니다. 그래갖고 이걸 들고 올라가서 여기는 부청장이 정비계획 수립해요. 누구한테 가져갈까? 서울특별시한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강서구 요 있는 아파트 단지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붕괴력이 있어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으니까 여기서 빨리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으니까 요 정비계획 요거는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이 이 아파트 단지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정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좀 뭘 지정했어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서울특별시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이 정비계획 입안에서 올라온 걸 검토해보고 마음에 들어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되겠어 알았어 내가 정비계획을 들여본 걸 결정해놓고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해 입안에서 올리면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고 뭐 한다?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됐죠.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그럼 사업 시행으로 들어가자. 그랬더니 잠깐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사업마다 다 다르네. 뭐 사업 시행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사업 시행 방법은 사업마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고 3가지 사업이 있고 그럼 요 3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각각 첫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플러스 1가지 더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네 가지 플러스 한 가지. 한 가지가 뭐죠? 혼용방법. 그래서 짬뽕에서 하는 거. 그래서 총 5가지. 플러스 5까지 해서 1, 2, 3, 4. 네 가지가 있고, 둘 이상을 짬뽕하는 혼용방법까지 해서 5가지.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몇 가지? 이거는 2가지. 2가지. 재건축 사업은 몇 가지? 1가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업 시행 방법 쭉 정리해야 되고, 이것도 용량 많지 않아요. 분량 얼마 안 됩니다. 한 페이지도 채 안 됩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 자주 나거든. 한 페이지도 안 되니까 정확하게 숙지하실 것.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납니다. 자, 지난주 여기까지 왔었죠. 사업 시행 방법까지. 자, 이제 사업 시행 방법대로 사업을 시행하자. 그랬더니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사업 시행자부터 살펴보다. 예, 이제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첫째는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 누가 있을까?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 이거는 사업이 몇 개니까? 3가지 사업이니까 시행자도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 이렇게 사업 시행자를 사업에 따라서 셋으로 나눠서 살펴본다. 자, 첫 번째 달동네 사업은 여러분들 요약집에 보시면 118페이지에 자, 달동네 사업은 첫째 누가 할까요? 원래 이건 둘로 나눠져요. 현지계량 방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방법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때 현지계량이라는 건 첫 번째 게 현지계량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첫 번째 거 현지계량. 어떻게 하는 게 현지계량이라? 사업 시행자는 달동네에다 뭐만 만들어준다?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만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고 그 안에 있는 토지 등수자는 자기 주택을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자. 그러니까 시행자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이런 거 만들어줘.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집은 지가 알아서 고쳐. 그런 식으로 하자. 이걸 무슨 방법? 현지 개량 방법이란데 그 현지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거하고 나머지들 방법하고 크게 둘로 나눠서 시행자가 구분된다. 그런데 이거 굳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암기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시험 문제 났었는데 요새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시험 문제 요새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럼 크게 흐름으로만 정리하고 넘어가십시오. 어떻게 정리한다? 첫째, 달동네 사업. 이거는 시행자는 주로 뭐 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일을 하죠? 그 안에다 도로 만들어주고 상하수도 매설하고 공원 조성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 돈만 처벌 넣는 사업이랍니다. 돈만 처벌러서 넣는 사업.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이너스 사업이죠? 적자 사업이죠? 그래서 달동네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무슨 사업이다? 적자 사업을 시행할 거라는 거. 흑자 사업이 절대 아니라는 것. 따라서 아무나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만약에 조합을 설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은 망해버립니다. 조합도 법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도나 버리면 끝나면 해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적자 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적자 사업인 이 달동네 사업은 누구밖에 할 수 없다? 공공시행자 이해는 못한다. 아예 머릿속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달동네 사업은 누구만 한다?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시행자만 하자. 그럼 공공시행자의 대표적인 게 누구일까? 시장군수 등입니다. 여기 시장군수 등이란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시장군수 등 하면 시장군수 말고 등이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누구야? 원래는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해요. 시장군수 구청장이야. 다만 세종시에서는 구청장이 없으니까 누가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는 시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누가 한다? 토지사가. 그래서 특시, 특도,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 이 5명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시장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군수 등 하면 누굴 말한다? 세종시하고 제주도만 둘 플러스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여기는 누구야? 구청장. 바로 여기는 구청장이죠. 바로 이게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자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바빠서 못하겠다. 그러면 누굴 시키면 된다?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동네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자기들이 바빠서 못하겠다? 사실은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하니까? 돈 들어가는 거니까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게 솔직한 표현이야. 돈 들어가니까 지들 돈 안 집어넣고 누구한테 시킨다? 야 LH, 야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니들이 가서 해라 라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이자들 보고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항상 무슨 사업이다? 적자 사업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것이고 이쪽도 비슷해요. 시장수들이 직접 하는데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할 수 있고 또 다른 자하고 공동을 하도록 지정하는 것도 있고 복잡해지는데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원칙은 달동네 사업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다? 공공시행자들이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십시오. 그럼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일까요?
원칙, 크게 원칙 봐봐. 아니야. 조합 아니야. 원칙은 누구야? 여러분들이죠. 이 땅 누구 땅이야? 여기는 아파트 누구 거야? 여기는 주택들 다 누구 거야? 여러분들 거. 그럼 부시고 새로 지면 누가 가질 거야? 여러분들이 가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시고 여러분들이 새로 져서 여러분들이 가지란 얘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다만 이놈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뭐 토지 소유자 5명, 10명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 여기는 원칙적으로 몇 명이다? 몇백 명. 어떤 때는 몇천 명씩 되거든요. 그럼 몇백 명, 몇천 명이 니들이 하라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고기 많으면 배 걸리 간다? 산으로 간다. 그럴 때는 차라리 너희들끼리 모여서 뭘 설립하라? 조합을 설립하라.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하는 걸 그래서 원칙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맞는데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거로 하자. 그래서 원칙이 도란다. 그래서 조합입니다. 조합이야. 다만 재개발 사업에서만 우리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이 있었죠. 상가 같은 거 부시고 공장 같은 거 부시고 하는 사업이 있었죠. 그때도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때는 인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도 안 되는 경우에는 굳이 조합을 설립한다. 안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그때는 누가 직접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지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럼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거 있어 없어?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단다? 그냥 조합만 설립해서 한단다. 결국 달동네 사업은 공공시행자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재개발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가 직접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해도 좋다. 예,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들 혼자 하기 힘들으면 다른 자하고 같이 해도 좋아. 공동 할 수 있어. 그럼 보통 공동을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안 물어봐야 됩니까? 예,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한 데서 혼자 하기 벅차. 그럼 뭐 하면 되죠? 같이 해도 돼. 누가 하고? 여기 어디 갔어? 시주, 건등, 신한 이렇게 써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시가 뭐예요? 시장, 군수 등. 여기 시장만 나오는 거 아니야? 시장, 군수 등. 여기 있었잖아. 그죠? 시장, 군수 등. 두 번째, 주. 토지주택공사 등. 그 주. 건설사업자 등.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어디에서 나오죠? 주택법에서 우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할 때는 등록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그때 등록한 사람들이 등록사업자입니다. 그 자들. 또 누구도 있다?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지금 한국감정원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거 바꿨어야 되는데 책에서 바꿔놓고 여기는 안 바꿔놨나? 한국부동산원 바뀌어서 하는 한국부동산원 옛날에 한국감정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바뀌었다. 하여튼 요자들하고 뭐 해도 좋다? 같이 해도 좋다. 공동으로 해도 좋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랑 같이 하는지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괜히 머리에 쥐만 납니다. 외우지 마시고 뭐만 외울까? 공동을 하려면 조합원들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안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자, 여러분 우리 혼자 하기는 너무 벅차니까 우리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요? 라고 얼마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과반수. 예, 공동으로 시행하려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것이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들이라.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119페이지 보면 거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누구도 있습니까? 공공시행자도 있어요. 이 공공시행자라는 게 뭐죠? 공공시행자라는 게 시장운수 등하고 또 하나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자들 있죠? 시장운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자들을 공공시행자라고 하고 저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더라. 무슨 사업에서?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에서 그러는 거야. 원래는 뭐 해야 되는데? 조합이 해야 되잖아. 다만 재개발은 토지를 직접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런 민간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을 누가 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시행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고. 그 밑에 지정개발자로 지정받아서 할 수 있는 자들도 있다 했죠? 그래서 지정개발자는 3명 있는데 그것도 뭐 누구누군지 이거 뭐 토지 등 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 요 3명이거든요. 이런 거 굳이 외울 필요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지정개발자는 자를 지정해. 야, 내가 너를 지정해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사업을 시행해.
하고 시장운수 등이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공공시행자, 지가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정한 자들을 지정개발자로 지정해서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사업대행자라는 게 나오죠. 이 대행자라는 개념은 원래는 누가 사업시행자더냐? 조합이나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야. 원칙. 그럼 아까 조합은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있었죠? 토지등 소유자는 무슨 사업만? 재개발만. 토지는 재개발이죠. 그래서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다 있고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는 재개발에서만. 원래는 이자들이 사업시행자야. 근데 이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서 지들끼리 가운데서 분규가 발생해요. 그래서 조합장 있고 또 뭐가 있죠?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웬만한 지역에 한번 분쟁 있는 데는 다 있어요. 무슨 위원회가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조합장 끌어내리자는 얘기야. 지금 집행부 믿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 새로 하자. 해가지고 막 싸우고 있죠? 그래가지고 사업이 뭐 하는 경우였다?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는 뭐 할까? 누가 시장수등이나 토지탁공사나 지정개발자 이자들이 뭐 한다? 야, 니들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해 주마. 그 말이야. 그래서 시장수들이 직접 대신할 수도 있고 토지탁공사 등을 지정해서 니들이 대신해. 라고 지정하는 걸 뭐라 그런다? 대행자 제도로 한다. 그래서 대행자 제도는요. 누구는 그대로 있는 거야? 사업대행자 제도는. 여기 사업시행자로서 여기 시장수등 사업자에서 조합이나 토지수자는 그냥 사업시행자로 있는 거야. 시행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시행자는 그대로 두고 뭐 한다? 대신하는 자만 세운다는 얘기죠. 그걸 시장운수 등이 대신해 주겠대. 그럼 시장운수 등은 대신해 줬으니까 수수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야, 네가 할 일 내가 대신했잖아. 그러니까 돈 내놔 그럽니다. 그때는 보수 청구권이 있다는 거. 또 쓴 비용이 있으면 비용 상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제도가 이 대행자 제도는요. 시장운수 등이 대신 다른 사람을 지가 직접 하거나 다른 자를 대신해서 지정하거든. 누가 한 게 아니고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우리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좀 시장수님 당신 해주실래요? 라고 이렇게 해서 대행하는 게 아니고 지들이 원래는 조합이나 토지사 하고 있어요. 근데 지들끼리 뭐 하고 있다? 싸우고 앉아있어. 그래서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어. 이러다가는 사업 목적 달성하기가 어렵게 생겼어. 그러면 공적기관인 누가? 시장운수 등이 아무리 찾아봐도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꼬라지가 좀 보기 싫죠? 그때는 뭐 한다? 야 인마 니들 그만 싸우고 가만히 앉아있어. 거기 있어. 지금부터 내가 대신해 주마.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야 네가 가서 대신하라 라는 게 대행자 제도입니다. 즉 이 조합이나 토지소유자가 대신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너희들 가만히 있어. 시행자 지위를 박탈시키진 않아. 시행자 지위는 그냥 두고 내가 가서 대신하겠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대행자래. 그러고 뭐 달래? 보수 달래. 참 웃기는 제도입니다. 이따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가다 보니까 파리바켓 다 펴지 나갑니다. 안을 이렇게 들여봤더니 주인이 쭈그리고 앉아서 뭐하고 있다? 졸고 앉아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장사해가지고 무슨 돈 벌겠나 답답하죠? 그때는 뭐하죠? 문 열고 들어가십니다. 가서 뭐죠? 주인 보고 그렇게 졸고 있으면서 어떻게 무슨 장사를 하십니까? 집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내가 지금부터 대신해 줄게요. 예. 아이 그냥 있어도 되는데 아이 들어가니까요. 잔소리했어. 들어가요. 집에 들어보냅니다. 그럼 지게 다시 팔아주겠답니다. 그럼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주인이 나왔습니다. 한심 자고 나왔더니 참 몸이 풀렸대. 고맙대. 그럼 뭐죠? 고맙기는 뭘? 저 이제 갈 거니까 4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9,000원. 9,000원씩 4구 36. 36,000원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 할까? 야, 내가 언제 너보고 대신 하라고 했냐? 네가 들어와서 나보고 나가라고 해놓고선 나보고선 돈 달라고? 못 줘. 그럼 뭐 하면 되죠? 압류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36,000원 안 주는 거 압류해버립니다. 여기도 보수 청구권이 있고 대행자들은 안 주면 그 분양받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대지건축물 있죠? 그걸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참 웃긴 제도입니다. 그런 걸 무슨 제도로 한다? 대행자 제도로 한단다. 그런 게 나옵니다. 자, 작년에 요게션 문제 났었죠? 주민대표라는 거. 올해는 안 날 거야. 저거는 한 7, 8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는 내용인데 작년에 났으니까 올해는 안 날 겁니다. 그냥 내용이 먼저 보시죠. 우리가 안 하고 시장운수 등이 해주세요. 우리는 주민대표만 구성해. 라는 말이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한다 그랬죠? 조합을 설립해서 한다 그랬어. 그럼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조합 설립해봤자 조합장 새끼 다 해먹는다. 맨날 조합장 횡령, 사기 뭐 이런 것들로 걸려 들어가죠? 차라리 우리 누가 했으면 좋겠다?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했으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자, 그때는 이 주민대표라는 걸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나눠져요. 여기는 뭐 하려고 하는 분들이죠? 조합을 설립하려는 조합파야. 여기는 조합 설립파야. 이쪽은 시장운수파야.
시장운수 등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야. 그럼 여기는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죠? 이분이 추진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뛰고 있어. 이분은 뭐죠? 아니야. 조합 설립해봤자 다 헤쳐먹으니까 우리 차라리 시장운수 등이 했으면 좋겠다. 공공시행자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는 대신 공공시행자를 지정하는 거로 하려고 합니다. 시장운수 등이 사업시행자에서 추진합니다. 그랬더니 쪽수가 어디가 더 많아요? 이쪽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다수결 냈더니 어디가 더 많아? 이쪽이 3분의 2 이상이 됐어.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뭐가 된다? 그를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뭐 합니까?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하는 거로 됐습니다. 그럼 그때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대공사의 사업시행자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모여서 지들끼리 뭘 구성해야 된다? 주민대표라는 걸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는 조합을 설립해서 해야 되는데 조합을 설립하지 말고 우리 누가 했으면 좋겠다?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대공사에서 좋기를 원하면 지들끼리 뭐 하면 된다? 그래 우리 안 할 테니까 시장운수 등 당신 해주세요. 사업시행자세요. 해놓고 여기 있는 토지등수자들은 지들끼리 모여서 뭘 구성한다? 주민대표라는 걸 구성합니다.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토지수자 과반수 동의 받으면 주민대표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형상이 발생하느냐? 주민대표는 과반수 동의 받으면 되죠? 그래서 조합 설립하받아도 주민대표의 구성 쪽이 더 커가지고 결국은 주민대표가 구성돼서 이분이 뭘 맡았다?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나중에 무슨 끝발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실 뭐 주민대표의 위원장이 갖고 있는 가장 끝내주는 끝발이 하나 있습니다. 끝내주는 끝발. 시행자, 아니 시공자, 추천권. 지정권이 아니라 추천권. 그럼 시공자를 갖다 누구를 할 건지, 현대건설 할 건지, 대림건설 할 건지. 여기는 어디야? 삼성건설, 레미안이야. 그럼 저 친구를 내가 뭐를 시정하고서 이분이 이제 주민대표 위원장이야. 그럼 저분을 뭐로 추천해준다? 시공자로다 추천해줘. 누구한테 추천해주죠? 사업시행자가 원래 누구야? 시장운수 등, 토지대공사 등의 사업시행자죠? 현재 공공시행자니까 걔들한테 추천해줍니다. 그럼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대공사 등은 그 추천받은 자를 배제시킬 수 있다. 추천받은 자를 반드시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우리 법에는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시공자 추천권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뭐한 자야? 시공자 선정권자와 같은 권한을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추천받은 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주민대표의 위원장 이분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다? 시공자 추천권이 있다 보니까 건설업자들마다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그냥 찾아올까? 봉투 들고 찾아올까? 예, 집안에 창고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예, 그냥 갖고는 안 돼요. 창고가 있어야 돼. 금고 갖고는 안 돼요. 창고를 놓고 거기다 뭐 해야 된다? 그냥 노란 거야. 노란 거 수북히 갖다 쌓아야 됩니다. 수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수표는. 거기는 뭐가 있어?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걸려버려.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액면 이름 쓰지 않는 거 가장 좋은 거 노란 종이. 그 노란 종이를 창고에다 한가득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분은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면서 뭐만 하면 돼? 예, 시공자 추천권만 갖고 있으니까 시공자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는 누구죠? 시장운수 등의 사업시행자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무슨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주민대표의 위원장 찾아오면 뭐라고 하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이니까 시행자가 해야 되는 거니까 시장운수들한테 찾아가서 거기 가서 얘기해봐.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권한 없어. 사업시행자가 아니잖아. 시공자 추천권을 갖는 이 대행자, 이제 주민대표의 이 사람은 막강한 권한만 갖고 있고 실제로는 아무런 의무도 부담할 게 별로 없었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상당히 끝내주는 권한이라는 거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는 조합을 설립하는 걸 반대하시고 시장운수 등에 하게 해놓고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된다? 주민대표의 위원장 해명하면 예,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거라는 거 아셨죠?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다 뭐 몇 명으로 구성하고 이런 것들 다 쓸데없는 소리야. 진짜 중요한 건 주민대표는 뭘 갖는다? 시공자 추천권을 갖는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만 정리하시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사업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죠? 예, 조합입니다. 조합. 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조합이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 이게 시험 문제에서 매년 한 문제는 꼭 나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줄여서 추진위원회라고 그래요. 이 추진회부터 먼저 구성해야 된다는 거. 추진회 구성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 및 운영규정에 관하여, 그리고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도시개발법으로 가보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필요했었죠? 거기는 7명 이상이 필요했었어. 근데 정비사업은 안 그래요. 추진위에 구성할 때는 여기는 몇 명이다? 5명 이상이 있으면 돼. 또 도시개발조합에서는 추진위라는 게 없어요. 토지 소유자들 7명 이상이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가. 근데 여기는 먼저 추진위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가 뭔다? 조합 설립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단계 걸러간다는 거.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추진위가 다시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이렇게 2단계로 거친다는 거. 이때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하고 이 운영규정이 뭘까요? 운영규정이라는 게 추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입니다. 우리 조합에는 뭐가 있다고 배우셨죠? 조합에는 정관, 추진위에는 운영규정, 이 말이야. 그래서 조합에는 정관이 있고, 아직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추진위에도 규칙을 갖고 있어야 돼. 그 추진위가 갖고 있는 규칙, 운영규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져간다? 저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자, 우리 위원들 5명의 명단 이름들하고 그 사람들의 경력, 양력 그거하고 또 하나 운영규정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추진회 구성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하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얼마큼 받는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누구한테? 시장군수 등에게 가져가서 조합 설립 추진회 구성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럼 추진회 시장 승인, 그래 괜찮아, 니들 그렇게 한다고? 알아서 추진회 구성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과반수 동의, 추진회 구성 승인 받는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조합 설립 추진회가 누구한테 갑니까? 조합 설립을 추진합니다. 그때는 조합 설립 뭐 받으러 간다? 인가 받으러 갑니다. 여기는 승인 받았죠? 요거는 인가 받는다 그래. 이제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인가 신청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동의요건이 있습니다. 이 동의요건이라는 것 역시 추진회 구성할 때 동의받은 사람 있죠?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여기는 안 써놨는데 조합 설립에 뭐한 것으로 볼까? 동의한 거로 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들 있죠? 과반수?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뭐한 것으로 본다?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거로 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승인받으러 갈 때 동의했다는 얘기는 뭐까지 가겠다는 얘기야? 조합 설립하는 것도 동의할 걸 전제를 했으니까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은 당연히 조합 설립 인가받으러 가는 때의 동의 요건에도 역시 동의한 자로 본다는 얘기죠. 다만 사람이라는 게 추진회 구성할 때는 그냥 왔길래 뭐 인상도 좋고 해서 도장 찍어줬어. 근데 나중에 이 새끼들 이거 5명 이상 있잖아. 애들 우연들 추진하는 일을 봤더니 전부 다 누구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조폭 출신들이야. 그죠? 사기 전과 20범에다가 순 이런 놈들이야. 나중에 알았어 그걸. 그러면 저희들이 조합 설립하려고 진행하는 걸 나는 동의하고 싶어? 반대하고 싶어? 반대할 수도 있죠. 그럼 뭐 하면 된다? 그때는 일정한 기간 내에 나는 조합 설립에 대한 것만은 동의하지 않겠어 라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추진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건 없지만 일정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자는 그때는 조합 설립에는 동의하지 않는 거로 본다라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추진회 구성에 동의했다고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반드시 볼 필요는 없어.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그 자는 조합 설립에는 동의하지 않은 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게 뭐죠? 요겁니다. 얼만큼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까? 조합 설립 인가밖에 동의 요건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 아마 우리 정비법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난 거 요걸 겁니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요. 자, 어떻게 온다 그랬죠? 먼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조합은 2가지만 있다 그랬죠? 재개발조합, 재건축사업조합만 있습니다. 그럼 재개발조합은 어떻게 하면 되죠?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플러스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여기 1000명 있다면 1000명 중에 4분의 3이니까 몇 프로? 75%, 750명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이 전체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전 인원수로 따져서는 총수의 4분의 3, 면적으로 따져서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는 재건축은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죠? 요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4개 동 있죠. 이건 뭐라 부른다? 주택단지. 이건 주택단지로 부릅니다. 여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단독주택이나 일부 상가들이 있는 지역이 있어. 요런 데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뭐가 지정됐다?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틀려버려요. 즉 쉽게 말하면 주택단지만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땡 틀려버립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도 포함해서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주택단지만이 아니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도 포함시켜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주택단지에서의 동요권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동요권 둘로 구분해서 각각 받아야 됩니다. 그럼 주택단지 안에서는 얼마큼 받죠? 각 동별 전체 둘로 나눠집니다. 이때 동별이라는 건 몇 개 동이 있죠? 현재 그림상 4개 동이 있네. 그죠? 101동, 102동, 103동, 104동. 동은 현재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101동, 102동, 103동, 104동 각각 동별로 각각이야. 각각 동별로 얼마큼 받는다? 구분수의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101동에 구분수의자가 100명이 있고 102동도 100명, 103동 100명, 104동 100명씩 있다. 처음 한 개 동에 구분수의자들이 100명씩 있다고 가정하죠. 즉 구분수의자니까 소유자죠. 즉 각각의 그 아파트 주인들이 한 개 동에 100명씩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그 100명들 중에 얼마나 돼야 된다? 과반수 몇 명이야? 51명. 그럼 101동도 최소한 51명, 102동도 최소한 51명, 103동도 51명, 104동도 최소한 51명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사계동 전체적으로는 51명 갖고 될까? 안 됩니다. 훨씬 더 요건이 올라갑니다. 전체는 얼마가 돼야 돼? 구분 소유자 4분의 3. 그러면 4분의 3이면 몇 명이죠? 75%잖아. 그죠? 그럼 총 몇 명이죠? 400명. 그럼 전체가 여기 각 동마다 100명씩이니까 총 400명 있는데 이 400명 전체의 4분의 3이니까 75%니까 얼마죠? 요거 이렇게 하면 1 내려가고 곱하면 300명이나 그죠? 예, 이건 300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아까 51명씩만 받으면 4개 동이니까 51 곱하기 4하면 어떻게 되죠? 204명이 되잖아. 그죠? 그리고 203명 갖고는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로서는 204명이 아니라 30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구분수의자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둘이 합쳐버리면 결국 무슨 말이 되냐? 한 개 동마다 최소한 과반수, 즉 100명 중에 51명 이상의 동의는 최소한 돼야 된다는 얘기지. 최소한으로 곱해서 4개 동이 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전체 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총 400명 중에서 얼마가 된다? 예, 적어도 400명 중에 4분의 3인 300명 돼야 되지 여기 204명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동별로가 최소한 과반수가 되는 것이고 전체로 따졌을 때는 과반수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4분의 3이 돼야 되고 면적도 4분의 3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합친 동시에 돼. 그래서 총수도 4분의 3에서 플러스 그 가진 사람들의 현재 4분의 3의 면적을 따져봤더니 전체 면적에 또 그 사람들이 동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4분의 3을 차지하더라. 그러면 주택단지에서의 동의권은 충족했습니다. 자, 그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있죠. 이분들의 4분의 3 토지 면적은 3분의 3의 동의면 됩니다. 즉 4분의 3의 동의를 받았더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얼마 되더라? 3분의 2상이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4분의 3 갖고선 토지 면적이 아직 3분의 2가 안 되면 더 받아야 돼요. 면적 3분의 2가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동의요건을 이렇게 충족해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 숫자들을 어떻게 온다? 이거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주택단지에서는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입니다. 근데 이 숫자 일일이 따로따로 외운다는 게 머리가 박 터지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온다? 그래서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이죠. 이게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만 외우자? 위에 있는 요 분자만 외우자는 얘기입니다. 분자만. 그래서 외우는 방법 여기 써놨죠? 요걸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하자? 3.1절 날, 3.1절 날, 유관수 만세 부른 날이죠. 이날 어디에서는 주택단지에서는 민족대표를 몇 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과자가 빠졌다. 동별로는 과반수죠? 그 주택단지에서는 과반수가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민족대표가 몇 명이래? 33인으로 알고 있는데 33명이죠? 근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주택단지 밖에 나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몇 명으로 알고 있더라?
2명으로 잘못 알더라. 이렇게 그래서 3.1절날 민족대표를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33인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2인으로 잘못 알더라. 그래서 31 과반수 33, 32라는 요 숫자를 암기해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혹시 교수님 나중에 시험 문제 할 때 이거 바꿔서 낼 가능성 없을까요? 면적을 2분의 1을 먼저 내놓고 토지 등 수의자 4분의 3을 나중에 뒤에다 놓는 그런 식으로 순서 바꾸는 방법 없을까요? 예, 0.1%도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냥 앞에가 뭐가 들어가고 뒤가 뭐 들어간지는 정식 궁금하지 않아. 그냥 순서대로만 외우시면 됩니다. 31 과반수 33, 32 요sem하고 밑에는 분모는 더하기 위에 더하기 1만 하면 돼. 그죠? 위에다가 1씩만 더하면 되잖아. 1만 더하면 밑에는 분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만 가지고 외우는 방법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항상 몇 순위? 0순위에 올라있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해 두도록 하죠.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행하는 업무가 이거죠. 좀더 인가받은 내용을 중간에 뭐 하려고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때 뭐 받아야 돼? 당연히 변경인가. 다만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인가받습니다. 그때 인가받기 위한 동료권 총회에서만 변경할 수 있는데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결에 의해서 그 인가받은 걸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몇 번 났던 거니까 그 정도만 기억해 두도록 하고 밑에 취준에 하는 업무가 있죠. 전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는 게 뭐 같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아직 안 났어. 더 뒤에 맨 뒤에 보면 전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는 게 있거든요. 얘들이 뭐 같아요? 자, 조합장. 이 사업의 재개발 조합장, 재건축점. 자기 사업에 대해서 능통하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조합장은 뭐 해야 된다? 적어도 전비법에 대해서 200회 이상을 회독하고 거기는 몇 조 몇 항에 뭐가 나오는까지 다 암기한 사람만 조합장이 된다. OX. X예요? 그럼 누가 조합장이야? 조합장은 누가 될 수 있어? 학식과 덕망이 높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죠? 아니에요? 사기꾼도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돼? 표만 많이 얻으면 돼. 그러니까 표만 많이 얻으면 조합장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뭐 하는 자야? 예, 막걸리 잘 사주는 사람이 조합장 되는 겁니다. 딴 사람이 아니에요. 조합장은 막걸리 잘 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은 이 전비사업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건지 이거 하려면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과정 전혀 몰라도 조합장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무식한 이 사람을 누군가 옆에서 도와가지고 전비사업을 이끌어줘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자들을 뭐라 부른다? 전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 한다. 따라서 전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전비사업에 대해서 능통한 작업, 누굴 도와서 조합을 도와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전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실무에 가보면 이거 스파이들이에요, 스파이. 누가 심어놓은 스파이인지 아십니까? 조합? 아니, 그렇죠. 시공자. 아까 어디? 삼성건설. 이 삼성건설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회사식으로 지들이 밑에다가 뭐 세워? 전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는 회사를 지들이 설립합니다. 회사 설립해. 그래고는 여기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조합설이 추진에 구성되잖아. 그 이후부터 와가지고 뭐죠? 도와주는 척 하면서 야, 내가 니들 도와줄게. 무료도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걸 우리가 잘해줄게. 그래갖고 나중에 뭐 할 때 이제 시공자 선정할 때 그때 누가 관여한다? 전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관여해가지고 조합장하고 짜가지고 해서 삼성건설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누가 조정한다? 이 전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합니다. 따라서 이 전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이 사람이 전문가다 보니까 막 지만대로 휘둘러버려. 조합장 아무런 것 받고 조합장 뭐죠? 그냥 허수아비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만 하면 돼? 뒷돈만 받아먹고 앉아있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누가 다 부담한다? 조합원들이. 원래 자기 부담금 1,000만 원씩만 부담하면 될 걸 여러분들 5천만 원씩 부담시키고 이런 것들이 조합장 새끼가 무능하거나 아니면 결탁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조합장을 함부로 뽑아서도 안 돼요. 적어도 전비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토목 건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어야 돼.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집행위원들이라고 조합 임원들이라고 앉아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초점만 보고 있으면서 다 빼먹고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잡아내지도 못하는 병신짓하는 조합 임원들이 한두 인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는 이자들이 사실은 실권을 휘둘르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 그래서 얘들은 무료로 한다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와가지고 지들 다 해서 뒷돈 다 빼먹고 있지. 그런 것들이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는 거 아주 여러분들이 잘 선정해야 되지. 즉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내가 부터 그 어디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식당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뭐 하면 된대? 내가 음식 만드는 건데 나 소질 없어. 만들지도 몰라. 근데 식당 한대요. 왜 하면 되죠? 프랜차이즈 하면 되지 뭐. 그죠? 본사에서 다 내려오는데 뭐. 그죠? 아니면 중국집 하려고 그래? 그러면 주방장 잘 두면 되지 뭐.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년을 넘기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들은 내가 직접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음식 맛을 어느 정도 내가 고유를 갖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해 나갈 수 있는 준비는 돼 있고 그러고선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물러가. 내가 그런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얻다가는 주방장한테 휘둘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맞는 식당 주인들도 세상에 수두룩하시더라고. 왜?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저래도 저 주방장 나가버리면 여기 문 닫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방장한테 뭐 해야 돼? 맨날 눈치 보고 봉급 올려달라면 급여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는 것도 없이 그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모든 일은 내가 알아야 된다, 모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선 해야 되지. 그런 준비되지 않은 장사 같은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80%이 2년 내에 망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이유는 준비되지 않고 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조합장으로서 하려면 적어도 건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고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사업 진행 절차도 알고 지가 조례 같은 것도 다 찾아보고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시공자들도 날 깔보지 못하는 거고 돈 같은 거 나갈 때도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지. 그런 능력이 안 돼가지고는 결국은 휘둘려가지고 피해는 마지막 조합원들에게 돈 엄청 씌워버리는 이런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거.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잘 둬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어디 갔어?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이제 조합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조합은 법인격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조합은 스스로 뭘 갖는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격이라는 게 뭐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 민법 시간에 배우셨나요? 법인격. 법인격이라는 건 뭐다? 법인격을 갖는 자는 둘이 있죠. 민법에서. 누구 있죠?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그럼 자연인하고 법인은 법인격을 갖는다 그랬어. 이때 법인격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법인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자연인은 법인격을 갖는다 그랬죠?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뭐가 된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그럼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권리도 행사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 의무도 부담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에 주체된다는 건 권리도 행사할 수 있고 의무도 부담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법인격을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조합은 일종의 자연은 아니야. 뭐죠? 법인으로서 이게 공법인이냐? 공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는다. 권리와 의무에 주체된다. 그럼 조합 명의로다가 재산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권리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법인 명의로다가 재산 등기해도 돼요. 조합적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조합 해가지고 그 조합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도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걸 법인격을 한다는 것. 따라서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사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며칠 내? 30일 내에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인가받았다고 조합이 설립되는 거 아니야. 언제 된다고?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는 순간 사람은 언제부터 법인격을 갖게 되죠? 생존하는 동안이니까 태어났을 때. 그죠?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그러면 그때부터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그게 아니고 먼 날부터? 등기한 날부터. 즉 조합 설립 등기한 날. 그날부터 법인격을 갖는다는 것. 그것도 조심하셔요. 그래서 인가받은 날이 법인격을 갖는 성립된 날이 아니고 등기한 날이 성립일이 된다는 것. 그것도 조심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조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슨 명칭을 써라?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 쓰래요. 세 번째,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걸 끌어다 쓴다? 민법에 가보면 사단법인에 관한 내용이 나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안 배우셔. 그죠? 우리는 법률행위만 배우죠? 예, 민법 총칙에서는 여러분들이 법인격 해가지고 자연인 법인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뭐만 공부한다? 법률행위.
거기 법률 얘기만 공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는 공부하지 않았어?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뭔지는 별도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 부른다? 사단법인. 어떤 자금의 모임을 재단법인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모임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없는 나머지 조합에 관한 내용은 어디 있는 걸 끌어다 쓴다? 민법 중 사단법이라고 하는 걸 끌어다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조합의 정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정관에는 다음의 상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은 쭉 남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은 읽어보도록 합니다. 조합의 정관에 들어갈 내용들 다음의 상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조합원의 자기에 관한 거 저것들 쭉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관 작성한 걸 뭐 하고 싶다? 변경하고 싶다. 그럼 변경할 때도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되죠?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상이 있어요. 조합의 내용 중에, 조합원에 관련된 내용 중에 무슨 상? 중요한 것들. 그건 뭐 된다? 3분의 3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칙은 정관을 변경할 때는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중요한 상에 대해서는 얼마? 조합은 3분의 3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 걸까? 한번 읽어보세요. 조합은 자격하는 거.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지? 중요한 거죠? 또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예, 조합원을 갖다 잘라낸다, 탈퇴하겠다. 이런 거 중요하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번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근데도 중요하대. 그 중요한 거지 뭐. 제 눈에는 만약에 이거는 나왔다면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하대요. 여기서는. 또 4번. 조합의 비용 부담이 조합의 회계. 비용 부담, 회계.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돈. 그죠? 돈을 어디다 쓰는지, 이 돈을 어떻게 걷어낼 건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건 항상 중요사항이야. 또 전비사비, 부담시기 및 절차. 여러분들 자기 부담금이라고 있죠?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자기가 부담을 얼마 더 내놓으면 아파트 너한테 만들어줄게 하잖아. 그 부담이야. 조합비 같은 거. 따라서는 전비사비, 부담시기, 절차,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요한 사항으로서 요거는 조합은 3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누구한테 가져간다? 인가받은 게 시장운수등이니까 시장운수등에 가져가서 변경인가 받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다만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 무슨 변경이 있다? 경면 변경. 어떤 게 경면 변경이래요? 예를 들면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그래서 조합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또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어디다 둘 것이냐. 소재지 같은 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또 이것도 중요하지 않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조합 임원의 수, 업무의 범위, 이거에 관한 사항. 이거는 변경 인가사항이라 변경 신고라는 경미한 거래. 조합 임원의 숫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제가 볼 땐 중요한 것 같거든.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임원 새끼들이 만드는 것 같아, 법을. 임원 새끼들이 로비해가지고 요지를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임원의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건 누구 맘이야? 임원들 맘이야. 지들끼리 할 수 있어. 신고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임원들끼리, 임원들의 지들이 합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법을 갖다 로비를 해가지고 요지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임원의 숫자 변경은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 변경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되지. 변경 인가받을 필요 없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조합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첫째, 조합원은 여기 누가 조합원이 되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에요. 그럼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였었죠? 이제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 우리 재개발로 가봐. 재개발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였었습니까?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이거부터 들어가.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누가 있었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있었고 건축물 소유자가 있었고 지상권자 있었죠. 이 세 사람. 그 사람들이 뭐가 된다?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그냥 조합원 했는데, 이 조합원이란 다시 토지 등 소유자란 누가 조합원이다? 재개발 구역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불렀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사업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아니잖아. 재건축은 어떻게 됐었죠?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누구 했었죠? A.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썼잖아.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랬었죠? 여기 있었잖아. 그러면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인데 이 사람들이 다 조합원일까? 아닙니다. 재건축은 조심하실 게 있어. 이 사람들 중에서 먼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그럼 재개발 사업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 되는 겁니까? 예, 아까
재개발 사업. 잘 생각해. 아까 재개발을 얼마면 조합 설립했었어?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3일절. 그죠? 이 사람들의 동의만 있으면 재개발 조합 설립할 수 있잖아. 그럼 4분의 3, 총수 4분의 3, 연적 2분의 1이상이잖아. 그럼 총수 4분의 3이니까 75%죠. 그럼 나머지 몇 퍼센트 동의 안 했어? 25%. 아이씨, 재개발 조합 나 안 해. 동의 안 했어. 그 사람들 조합원이다? 아니다? 조합원이다. 조합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면 다 조합원이 되니까 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쏘는 그 지상권자로서 이 동의했던 사람들 있죠? 이분들만 조합원이 아니고 동의하지 아니한 분들도 다 조합원이 된다 이 뜻이고요. 반면에 재건축사업은 아까 주택단지에서는 얼마 있었죠?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그럼 나머지 4분의 1은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은 조합원이다? 아니다? 그분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사업에서는? 재건축에서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라는 거 아셨죠?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합원주의 승계될까 안 될까? 예, 조합원 소유권이 있으므로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아파트 내가 소유하고 있잖아. 조합 설립에 동의했죠? 내가 아파트 뭐 했어? 팔고 떠났어. 그럼 사신 분 들어왔잖아. 이분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 볼까 안 볼까? 그 사람도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조합원주의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원칙, 조합 설립이 인가 이외 양도나 증여나 또는 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했습니다. 이전받은 사람,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은 뭔다? 조합원으로 본다야. 원래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예외. 어디에서만? 투기 과열지구. 그래서 며칠 전에도 실무하시는 분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조합원 지위, 이거 양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또 바뀌려고 그래요, 지금.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부터 이렇게 됐잖아. 그죠? 이걸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아직은 바뀌지 않았어. 이거 조만간에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훨씬 더 땡겨버린대. 지금은 재건축사업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이후부터 먼저들 양수하는 자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먼저 승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이 안 돼요. 그 전에만 양수받은 자면 조합원이죠. 근데 이것도 너무 딜해. 그래서 더 땡겨버리겠대. 언제부터? 뭐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뭐 이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니면 안전진단 신청받은 이후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뀔 거야. 근데 아직은 정확하게 바뀐 게 안 나왔으니까 그건 바뀌면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일단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일정 기간 이후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하지 못한다? 승계하지 못합니다. 그럼 샀는데 조합원 지위가 없어. 그럼 아파트 분양 신청 못한다는 얘기죠? 그분은 원래 뭐 해야 돼 그럼? 자, 이분 땅을 내가 샀어. 투기과열지구 지정됐어. 여기서 무슨 사업? 재건축사업을 시작한대. 언제?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내가 이분의 아파트를 내가 샀습니다. 나 조합원 지위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난 조합원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서 이제 분양할 거 아니야? 그럼 분양하면 조합원 분 먼저 분양 받잖아. 그럼 조합원 분양 못해서 나는 조합원 지위가 없죠? 분양 신청 못 하잖아. 그럼 나는 원래 무슨 대상이야? 그럼 나는 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매도 청구 대상이에요. 여기서 조합이 나한테 나중에 뭔다? 쪽지가 날랍니다. 뒤에의 땅은 매도 청구 대상이니까 팔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팔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쪽 조합에서. 그럼 판사가 나한테 얼마 드려라라는 금액을 결정하는 소송이야. 그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3억 드려라.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3억 받고 나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돈 주면 내가 또 받아 안 받아? 또 승질이 있어서 안 받죠? 안 떠난다는데 왜 무슨 돈을 줘?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한다? 법원에다가 공탁 걸어버립니다. 조합에서 법원에 공탁 걸어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강제 퇴거입니다. 강제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원 가서 그 공탁 걸린 3억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쫓겨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매도 청구라는 건 쉽게 말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그 대상밖에 안 되니까 언제 이후부터 취득하는 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 기간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보다 더 궁금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이걸 사도 되는지,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지, 이거 사면 안 되는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고. 그죠? 뭐 시장 무수 새끼가 뭘 하든 말든지 그건 나 관심 없어. 내가 당장 이걸 사서 돈이 될까 안 될까? 자, 내가 나중에 이거 분양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니다.
다만 여기도 뭘 있다? 예변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양도자가 다음의 사유로 양도 시에는 양수한 자는 저변의 주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가 왜 양도했다? 투기 목적으로 다 전매차익 남기려고 한 것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가 더 크다? 불가피한 사유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걸 꼭 소유하고 있어야 돼? 팔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사유도 있어. 팔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사유도 있잖아. 그런 일정한 사유로 다 팔고 떠나면 양수한 자는 뭔다? 조합원의 주를 승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기과일주간에서 요 기간 이후에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그 양수받은 과정이 양도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했다면 양수한 자는 뭐 된다? 조합원주를 승계합니다. 예를 들면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으로 인하여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해서 세대원 일부가 모두가 항상 세대원 모두란 말을 조심하시고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했단다. 예, 근무나 생업사의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없이 이사갈 수밖에 없었어. 그럼 양도자는 그것 때문에 팔고 떠날 수밖에 없었죠. 양수한 사람은 뭐한다? 조합원주를 승계한다. 예, 사달에도 그런 걸 골라서 살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조합원주가 승계됩니다. 또 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한답니다. 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내가 이 아파트 현재 조합원주 갖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걸 뭐 할 수밖에 없어. 팔고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래. 왜냐면 그냥 있으면 일가구 뭐가 돼? 2주택 되잖아. 아버지 주택이 내가 상수받으니까 2주택 되죠? 그래서 하나 팔아야 되잖아. 뭘 팔고 있어? 조합원주 있는 거 이거 팔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소유권 나 그거 하나만 갖고 싶어. 할 수 있죠? 그때도 내가 지금 조합원주 팔고 떠나면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사람은 조합원주를 승계됩니다. 그러니까 잘 팔린다는 얘기죠. 또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한다 또는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럼 아파트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때 팔고 떠나면 양수한 사람 못 된다? 조합원주의가 승계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1세대 1주택자로서 이것도 책을 만들어준 거야.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소유기간은 몇 년? 10년. 거주기간은 몇 년? 5년 이상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요 기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뭐 한다? 양도하고 떠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1세대 1주택자인데 소유한 기간은 10년 이상 갖고 있었고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야. 거기서 내가 5년 이상 살았었어. 그럼 그 아파트 요 기간 이후에도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주의가 승계된다. 그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살려갑니까? 안 살려갑니까? 살려가죠. 조합원주의가 승계된다니까. 그러고 나머지들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는 참 중요한 건데 시험에서는 별로 안 나요. 하여튼 그래도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조합 2번부터는 작년에 일부 개정된 게 있는데 그건 잠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합니다.